중학교 거 너는 다 배웠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잠깐 중학교 몇 학년 때 나오더라? 중3 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물리 변화는 뭐지? 어떤 물질이 변했을 때 성질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배웠네. 성질이 안 바뀌는 어떤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하죠. 근데 너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가 분자죠, 분자. 즉 물리 변화는 분자가 안 바뀌는 변화. 그치?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태 변화. 상태가 뭐니 상태?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 너네 얼음이 고체고 물은 액체인데 너는 얼음이 녹아서 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얼음이나 물이나 성질이 똑같죠. 맛을 봐도 똑같고. 그치?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는 분자가 안 바뀌는 물리 변화고 또 물리 변화 대표적인 걸로 뭐 모양이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철이 있대, 철. 철을 망치로 꽝꽝 두드렸어. 그럼 얇게 펴지죠. 그 모양이 바뀌었죠. 그렇게 모양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철이라는 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용해? 용해가 물에 녹는 거지. 너는 소금을 물에 녹였어요. 그럼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소금이라는 성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대로 짠맛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확산? 확산이 뭐야? 퍼지는 거. 네? 너네 앞에 향수병을 놔뒀어요. 향수 냄새가 퍼져. 그럼 향수 냄새가 퍼져갈 때 향수병에 있는 향수 분자나 퍼져간 향수 분자나 성질이 같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 안 바뀌는 물리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변했을 때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니? 변하는 거, 바뀌는 거, 그치? 즉 분자가 바뀌는 거. 여기 우리가 화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화학 변화가 더 중요하겠죠. 뭐 되게 많죠, 뭐 화학 변화는. 우리가 너네 2학년 때 배웠던 뭐 앙금 생성법. 어떤 두 가지 수용액을 섞었을 때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결합해서 어떤 앙금이 만들어지죠. 그럼 성질이 바뀌어버려서 다른 분자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지, 그치? 뭐 이런 거. 또는 뭐 연소 반응. 어떤 물질을 불에 태우면 공기 중에 뭐랑 반응해? 산소랑 결합하죠. 반응하죠. 그래서 산화물, 산소랑 결합한 다른 분자들이 뭐 만들어지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화 반응 뭐 등등. 중화 반응은 뭐지?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중화 반응. 뭐 이런 등등.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뭐야? 화학 반응이죠. 성질이 바뀌는. 그래서 거기 책의 밑에 보면은 화학 반응이라고 나와요. 왜 또 이들이 졸려서 큰일 났네. 찬물한잔 먹고 올래? 괜찮아?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해보시죠. 자, 화학 반응이라 그래서 책 순서대로 하면은 화합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도 있냐? 분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환. 그 다음에 복분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화합한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 화합한다 그러면 뭐야? 뭐 합쳐진다, 뭐 뭉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너네들끼리 뭐 화합했다 그러면 뭐 뭉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입자랑 B라는 입자가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반응이 화합.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됐대요. 둘이 결합한 거죠. 이런 게 화합이지, 그치? 맞아? 어차피 썼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 수소 원자 2개, 2개. 산소 원자 2개니까 얘 2개 되려면 2. 그럼 수소 원자 4개니까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하는 거. 그럼 분해는 뭐야, 거꾸로? 이 A, B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가 반응을 해서 A하고 B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거꾸로 물이 어떻게 돼? 수소하고 뭘로? 산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런 걸 분해라고 그러죠. 치환. 뭐 A, B가 결합한 물질하고 C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반응을 했대. 그랬더니 AC하고 B라는 물질이 나왔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B하고 C가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버렸죠. 뭐 이런 걸 치환이라고 그러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 할까? 이렇게 반응했대요. 이거 뭐지 이름? 질산은하고 얘는 구리하고 반응을 했더니 가로판 잘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구리하고 은하고 자리를 어떻게 했어? 바꿨죠. 응? 이렇게 자리 바꾸는 반응을 치환. 개수요 너네 맞춰주면 되는데. 보자. 질산이 2개니까 이거 2개 들어가야 되고 은 2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화학 반응식을. 되니? 이게 자리 바꾸는. 왜? 뭐 되는 거야? 정우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복분해라고 있어요. 복분해는 뭐 AB라는 물질하고 CD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얘가 뭐 AD하고 BC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됐어? AB하고 CD가 어떻게 돼? 서로 하나씩 바꾼 거죠. 맞니? 뭐 이런 건 또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 잠깐만요. 요게 되나? 잠깐만 쓰지 말아봐봐. 요거는 요게 되나? 이렇게 반응하면 요거 되겠다. 요런 반응. 근데 AD 플러스 10이라고 해야 되죠. 어디? 복분의 옆에 옆에 AB 플러스 CD 해서 AD 플러스 12로 해야 되죠. 12?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해도 돼. 10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민이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이 알기 쉽게 PC라고 쓴 건데 순서대로 보민이가 얘기한 건 요거예요. 요게 보통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 뭐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 결합 물질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붙어 있고 여기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붙어 있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반응해서 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뭐 10이라고 써도 되고 B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게 화합, 나눠지는 게 분해,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게 치환,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질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 복분해, 네? 뭐 이런 식들이 있다. 그 정도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화학 법칙들이 소개가 좀 되고요. 이것도 배웠지 한번. 화학 법칙. 뭐 크게 화학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거 말고도 화학 법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네 중학교 과정 한 번씩 배웠으니까 이런 거 들어봤죠? 간단하게 한번 볼까? 질량 보존 법칙은 뭐지? 말 그대로 뭐야? 어떤 물질이 반응하기 전하고 반응한 후하고 질량이 어떻다? 같다. 보존된다. 맞니? 맞니? 그래서 뭐 이런 물질, 이런 반응을 보면 반응 전에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과 반응 후에 물의 질량이 어때? 같은 거죠? 질량은 왜 보존되죠? 그치, 가장 조그마한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죠. 맞니? 듣고 있니?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니?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일정한 말 그대로 뭐야? 무슨 비가 있다는 거죠. 성분비. 근데 보통은 질량비를 얘기해요.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일정한 비, 질량비를 갖고 반응한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조금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지? 이거 배웠잖아 너네. 선생님 너무 간단하게 하나?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야? 얘는 꼭 기체여야 돼. 기체가 아니면 안 돼요. 너네 이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성 분비 법칙은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전부 다 성립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꼭 뭐 해야 돼? 기체여야 되는데 기체끼리 반응할 때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이거 지우고 한번 써줄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지? 얘도 기체야. 맞아. 오. 기체들은 똑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개수에 뭘 갖는다? 분자수를 갖는다. 원자 개수가 아니고 분자수.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니네 한번 배워도 많이 까먹었구나. 기억할 줄 알고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법칙들을 배우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거 지우고 예를 하나씩 들어줄게요. 예를 하나씩 들어주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 왼쪽은 지워도 되죠? 왼쪽은 지우고
선생님이 어제 당근에 너네 당근 알아요? 너네도 하니? 너네 잘 안 하지. 당근에 무료로 나눠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를 샀거든. 아니 산 게 아니고 나는 무료로 나눠주는 거니까 무료로 받아왔거든. 가방 같은 건데 쓸모가 아니 저기 선생 필요해서 하나 무료로 준다 그래서 받아왔는데 사진에 있는 거랑 실제 받은 거랑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사진에는 좀 깔끔해 보이는데 실제 받았더니 좀 너무 낡았어. 그리고 좀 쓰기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못 쓸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다시 나눔으로 이렇게 딱 내놨는데 나눔은 내놓자마자 그냥 바로 막 글들이 막 오더라. 그래서 뭐야 나눔이 좋은 말이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이니까. 그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지을 동안 할 얘기가 없어서.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가장 많이 뭐 잘 나오는 거.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래서 수증기가 된다 그러자. 자,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 보자.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수증기가 됐어요. 개수 맞추면 이렇게 2 이렇게 들어가고 너네 화학 반응식 꾸밀 때 뒤에다가 가로칸 치고 이렇게 상태까지 표시해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벽해진다고 했죠. 기억나? 응. 자, 수소, 산소,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죠. 수증기가 들어가자. 자, 네. 너네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원자량이 뭐라 그랬어? 원자의 질량. 수소 원자량은 1. 전에 한번 가르쳤나?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이 얼마냐면 16이거든. 원자량의 단위는 없어요. 너네 수소 원자 하나가 1g이 될 수가 없죠. 엄청 조그만 거니까. 그럼 여기에 뭘 뜻한다 그랬어? 앞에서 한번 가르쳐준 것 같다.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수소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지. 몇 배 가벼워? 16배. 그러니까 16분의 1배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16배 어떻다? 질량이 크다, 무겁다. 뭐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단위는 없고. 자, 그러면 여기 화학 반응식 맞게 완성이 됐죠. 그럼 질량 따져보자. 수소 하나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러면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2고요. 그런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총 질량은 얼마? 4가 되겠죠. 4. 그치? 그럼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둘이 결합했으니까 32가 되겠지, 질량이. 그치? 그럼 얘는 해보다 많아 36이죠. 왜?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질량 B가 됐죠. 그럼 약분이 가능하죠.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1대 얼마야? 8대 얼마? 9.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래. 지금 모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응?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나중에 모르는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다시 봐. 얘네 원자 하나의 질량이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러면 수소만 예를 들면 수소 하나 원자의 질량이 1이니까 1자리가 2개, 그런 분자가 2개니까 질량이 4를 갖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질량비를 따지면 1대 8대 9. 그럼 여기 보면 이제 1번 질량 보존 법칙이 들어있죠. 뭐야?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 항상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질량 보존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질량 보존. 그리고
얘도 설명이 되죠. 쟤네들이 반응할 때 일정한 질량비를 갖고 반응하죠. 일정 성분.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라는 질량비를 갖고 반응하지. 이게 일정 성분.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H2 수소 분자가 몇 개? 2개. H2 수소 분자 2개. O2 산소 분자 몇 개? 1개. 그래서 H2 수증기 분자가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은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거지, 그치?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맨 처음에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라 그랬어? 뭐 해야 돼? 기체해야 돼. 그럼 쟤네 전부 다 셋 다 기체죠. 근데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뭐라 그랬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한 부피 안에 수소 분자가 하나가 들어갔다 그러면 산소 기체도 어떻게 돼? 한 부피 안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수소 분자는 조그맣는데 산소 분자는 큰데 그럼 여기 수소 분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소 분자는 작으니까 운동을 어떻게 할까? 활발해요.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근데 산소 분자는 크니까 운동을 느리게 해요. 무거우니까. 네?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소 분자는 작지만 빨리 움직여. 그리고 산소 분자는 크지만 느리게 움직여. 그러면 얘가 운동하면서 차지하는 공간하고 얘가 운동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은 어차피 어떤가? 같아져요. 네? 그래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게 돼요. 네? 이걸 무슨 법칙? 네, 아보가드로 법칙. 이 과학자 이름이야, 아보가드로. 화학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3번도 이제 설명이 되죠. 기체 반응의 법칙. 저거 셋 다 기체인데 기체들이 반응할 때 무슨 비? 일정한 부피비를 갖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소가 몇 부피? 2부피, 산소가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2부피. 너네 이런 부피비는 보존이 안 돼요. 너네 2부피하고 한 부피가 반응했으니까 3부피 아니에요? 부피는 보존이 안 돼요. 질량은 보존. 이게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죠. 기체 반응 법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너네 이렇게 분자식을 잘 꾸몄을 때 앞에 여기 개수가 있어요. 너네 1은 생략하니까, 그치? 화학 반응식에서 너네 개수비가 뭘 뜻하지? 분자수비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자가 뭐야?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하면 수증기 분자 몇 개? 2개가 만들어지죠. 분자 수비를 뜻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비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반응할 때 부피가 2대 1대 2. 그치? 됐어? 네, 이런 것까지 중학교 때 다 배우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법칙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과학자 이름은 그냥 뭐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뭐 질량보존 법칙은 라보아지, 뭐 일정 성분 법칙은 프루스트, 이런 과학자들이 좀 밝힌 건데 다른 거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럼 넘기면 뭐야? 넘기면 기체 반응식, 아보가드로 법칙 다 나오죠?
그다음 뭐야?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도 첫 시간에 가르쳐줬죠. 과학의 기초할 때. 그치? 혹시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화학 반응식 조금 어려운 걸로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린 사람은 쉬는 시간에 좀 자고